요즘 정치권에서 꽤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제기된 주장 때문입니다. 한 방송은 김어준 유튜브고요. 주장은 장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인수라는 이름은 한국 언론계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랜 취재 경험이 있고 때로는 의미 있는 의제를 던져온 기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것은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장 기자 보도는 많이 이상합니다. 첫 번째, 취재원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검증 가능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바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번 경우입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보통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전달된 시점, 메시지 전달 방식,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장에서는 이런 검증 가능한 정보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장인수 못 믿냐? 장인수를 믿어달라. 이 주장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장인수 기자도 MBC에선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다는 검사는 사실상 특정 가능한데 확인이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 주장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대상은 고위 검사,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 그렇다면 대상은 크게 좁혀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검찰청 간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정도입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 메시지를 받은 인물은 사실상 특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검사에게 확인했다. 그 검사는 부인했다.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교차 검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재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매우 큰 취재 공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 자체가 정치적 제도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하던데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통령 측근이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과의 거래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검찰 조직은 오는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할 이유가 약합니다. 둘째, 대통령은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서 법무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공식 메시지, 개인 문자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취재원 보호와 당사자 보호를 혼동했다는 점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밝힐 수 없다. 그 사람을 저격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좀 많이 이상해요. 언론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취재원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공익적 사안이라면 누가 했는지, 어떤 권한으로 했는지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닐까요? 따라서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이 이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 팩트가 아니라 주장에 가까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이 보도는 문서 증거 없음, 메시지 캡처 없음, 당사자 확인 없음, 교차 취재 없음입니다. 언론 기준으로 보면 이 상태는 팩트가 아니라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 의혹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소비됐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의혹의 제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방송, 특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십만 명의 동시 시청자를 가진 거대한 정치적 스피커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라면 그 안에서 제기되는 주장 하나가 정치 현실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등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어떤 유튜브에서 발언했다고 정치인이 여기에 대꾸하는 것은 그 유튜브를 키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논란을 감수하고 마이크 앞에 한준호 의원이 섰다는 것은 이 사안이 갖는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이 사실인지 검증할 장치도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김어준 방송에서는 장인수 기자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나 토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짧은 의문 제기는 있었지만 결국 방송 흐름은 장인수 기자의 주장을 전제로 한 추가 논평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딴지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시청자들이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저희 평화나무가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을 폭넓게 취재해 봤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단순한 오보가 아니죠. 그 책임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 즉 김어준 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단순한 취재 경쟁 그 이상의 정치적 맥락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김어준 씨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정치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를 향한 공격, 그리고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김어준 씨는 이미 방송에서 앞으로도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정말 장인수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방송에 불렀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김어준이 이랬겠습니까? 거대한 정치 플랫폼에서는 또 제가 알고 경험한 김어준의 의제 설정 방식을 보면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다 그려진 이후에 사람을 부르고 발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의혹의 구조를 보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통령 측이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 그래서 강경한 검찰개혁 여론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에게 야, 너희들 부활할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나에 대한 공소 취소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김어준 씨의 음모론은 무작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치적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김어준은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대한언론이란 말은 오랫동안 권력 감시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지면 그 순간부터 책임도 같은 크기로 커집니다. 이제 뉴스공장은 더 이상 대한언론이란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는 규모가 됐습니다. 수십만이 동시에 듣는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한국 정치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네, 장인수 기자의 의혹 제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지요. 증거 제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공론의 장의 신뢰는 바로 그 원칙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금 김어준 씨는 지고 있습니까? 자,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주당 대표님, 아직도 거기에 글 쓰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아직도 거기 출연하십니까? 반명 사이트, 반명 방송에 말입니다. 선거 때 이재명 팔이 할 거면서 말입니다. 네, 김어준의 이런 식의 보도는 분명 반명 행위가 확실합니다. 예, 뭐 물론 정권과 불편한 매체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매체에 한한 것입니다. 대놓고 음모론으로 정권을 죽이려고 하는 매체에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